이것만 하면 성공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 단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지독한 실망감을 느낀 적 없으신가요? 새벽 6시 알람을 끄고 10분만 더를 외치며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그 순간, 퇴근 후 오늘부터 진짜 운동한다고 다짐했지만 어느새 소파와 한 몸이 되어 리모컨을 든 내 모습.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나는 게으른 사람일까? 그 욕망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틈에서 끝없이 자책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그 지긋지긋한 작심삼일과 미루는 습관이 당신의 의지력 탓이 아니라는 뇌과학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기로 선택하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자책이라는 굴레에 갇히지 않고 당신의 뇌를 전략적으로 속여 실행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해야 한다. 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행해야 한다. 꿈을 걷는 자의 시선과 해석으로 이 말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의 욕망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원하는 당신의 본능과 미래의 성공을 원하는 당신의 이성이 매 순간 처절한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루는 습관을 가진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비난하지만 사실 우리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게으른 사람이라면 애초에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조차 갖지 않았을 것이고 이 영상을 보고 있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 알면서도 못하는 병, 이 지독한 실행력 부족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최신 뇌과학과 심리학은 미루기는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조절의 문제다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기 싫어서 미루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 미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 안에는 이 전쟁을 주도하는 두 명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의 이성을 담당하는 뇌의 CEO, 전전두 피질입니다. 이 친구는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운동해야 돼. 이 보고서를 써야 성공할 수 있어라고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의 욕망은 바로 여기에 속해 있죠. 다른 한 명은 우리의 감정과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뇌의 비상벨, 편도체입니다. 이 친구는 논리 따위는 모릅니다. 오직 지금 당장 내가 편안한가, 불편한가만을 감지합니다. 우리가 운동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죠. 이성적인 전전두 피질은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본능적인 편도체가 즉각 반응하죠. 잠깐, 운동? 그거 숨차고, 땀나고, 귀찮고, 불편하잖아. 비상사태, 이건 위험 신호야. 편도체가 위험 신호를 보내는 순간, 우리 뇌는 생존 모드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이라는 스트레스를 지금 당장 해소할 방법을 찾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해야지. 이겨내야지. 의지력으로 버텨야지.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 눈앞에 무엇이 보일까요? 네,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것은 숨도 안 차고 땀도 안 나고 편안합니다. 심지어 쇼츠를 넘기는 순간 짜릿한 도파민까지 나오게 되죠. 우리의 뇌는 선택을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건강 대 지금 당장의 확실한 편안함.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운동 대신 소파에 눕습니다. 그리고 마법처럼 운동 가야 한다는 그 불편했던 감정이 싹 사라집니다. 편안함을 얻은 것이죠.
이것이 미루기의 진짜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운동을 미룬 것이 아니라 운동 가기 싫다는 불편한 감정을 회피한 것이죠. 스마트폰이라는 가장 손쉬운 진통제를 통해서 말이죠. 이것을 현재 편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큰 보상보다 현재의 작은 보상에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10년 뒤 100억보다 오늘 저녁 치킨 한 마리가 더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뜻이죠. 이 회피는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불편함을 피해 스마트폰을 봤지만 결국 운동을 못했다는 현실은 남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나요? 죄책감과 자기 혐오를 느끼게 됩니다. 나는 역시 의지박약이야. 이 죄책감과 자기 혐오는 운동이라는 단어에 더 강력한 부정적 감정을 더 씌웁니다. 그래서 다음날 운동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편도체는 어제보다 더 격렬하게 비명을 지릅니다. 위험, 위험, 그건 너에게 죄책감을 주는 끔찍한 일이야. 당장 피해. 결국 우리는 더더욱 격렬하게 스마트폰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력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을 다루는 기술의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나를 비난할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감정을 어떻게 달래서 실행으로 옮길지 그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감정의 뇌를 이기고 이성의 뇌가 원하는 실행을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의지력으로 감정을 찍어 누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갓난아기에게 울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갓난아기는 달래야 하는 대상이지 억압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적으로 달래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활성화 에너지의 문턱을 말도 안 되게 낮추는 것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란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시작할 때도 바로 이 시작 에너지가 필요하죠. 미루기는 이 시작 에너지가 너무 거대하게 느껴져서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작 5분에서 무슨 운동이 돼? 한 문장 쓴다고 보고서가 완성이 돼? 이것은 효율을 따지는 이성적인 뇌의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성의 뇌가 아니라 감정의 뇌를 속여야 합니다. 이때 쓰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바로 2분 규칙 또는 5분 규칙입니다. 제임스 클리어가 그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강조한 이 방법은 어떤 일이든 2분 혹은 5분 안에 끝낼 수 있을 만큼 아주 작게 쪼개라는 것입니다. 매일 1시간 운동하기가 목표라면 편도체는 1시간의 고통을 떠올리며 비명을 지릅니다. 이것을 2분 규칙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매일 운동복으로 갈아입기. 이게 다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데는 2분도 채 걸리지 않고 숨도 안 차고 땀도 안 납니다. 편도체가 위험이라고 외칠 이유가 전혀 없는 아주 만만한 과제죠. 매일 책 1시간 읽기가 목표라면 매일 책을 펼쳐서 한 페이지만 읽기로 바꿉니다. 매일 보고서 10장 쓰기가 목표라면 매일 노트북을 켜서 한 문장만 쓰기로 바꿉니다. 이 전략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관성의 법칙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일단 운동복을 갈아입고 나면 에이, 입은 김에 스쿼트 하나만 더 할까? 가 됩니다. 한 페이지를 읽고 나면 어라, 재밌겠는데 다음 페이지를 더 볼까? 가 됩니다. 시작이라는 가장 큰 허들을 넘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은 훨씬 적은 에너지가 됩니다. 이것은 의지력이 아니라 뇌를 속이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환경 설계입니다. 우리는 의지력을 과대평가하고 환경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의 의지력을 믿지 말고 당신의 손을 믿어야 합니다. 이성의 뇌가 원하는 행동은
아주 쉽게 만들고 감정의 내가 원하는 행동은 아주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마찰을 조절한다고 하죠. 운동을 가고 싶다면 전날 밤에 운동복과 양말, 운동화를 침대 발밑에 가지런히 놓고 잡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운동 가기의 마찰력은 0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스마트폰을 못 보게 하고 싶다면 스마트폰을 침실이 아닌 거실이나 화장실에 두고 잡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려면 이불을 걷어차고 차가운 바닥을 걸어 나가야만 합니다. 스마트폰 보기의 마찰력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6시에 당신은 운동복 입기와 거실까지 걸어 나가기 사이에서 당연히 더 쉬운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환경이 나를 대신해 싸우게 만드는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마지막 전략은 자기 용서입니다. 앞서 말한 죄책감 또는 회피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 미루고 운동을 가지 못했더라도 스스로를 절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나는 역시 쓰레기야가 아니라 오늘 내 편도체가 좀 예민했구나. 내일은 2분 규칙으로 다시 시도해 봐야지. 라고 마치 친구를 위로하듯 스스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한 연구에 따르면 미루는 습관을 가진 학생들 중 스스로를 용서한 집단이 비난한 집단보다 다음 시험에서 덜 미루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용서는 그 일과 연결된 부정적인 감정, 즉 죄책감, 자기 혐오를 제거해 줍니다. 편도체가 다음번에 그 일을 덜 위협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알면서도 못하는 병은 의지력으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작게 쪼개는 기술, 환경을 바꾸는 설계,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관대함이라는 전략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 불편한 실행을 피하고 싶은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갈구하는 강력한 본능이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욕망은 이성에 있지만 우리의 행동은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하기 싫은 감정을 비난하는 대신 그것을 달래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할 때 의지력에 기댈 것이 아니라 2분이라는 작은 전략을 사용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자책의 굴레에서 벗어나 실행이라는 거대한 성공으로 전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실행력은 참아내는 힘이 아니라 시작하게 만드는 기술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